음모론자들이 성경의 10개처럼 생각하는 조지아 스톤이 있어요. 미국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가? 첫 번째 글귀가 뭔지 아십니까? 인구가 증가하는 것을 막아야 됩니다. 전 세계 인구가 5억 명 이상이 되면 지구가 재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구 과밀도 현상을 없애야 됩니다. 그게 조지아 스톤의 첫 번째 글귀입니다. 조지아 스톤이 사람이에요? 현대판 스톤헨지라고 불리는 조지아주에 있기 때문에 조지아 스톤이라고 불리거든요. 그걸 누가 만들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냥 사람이 장난으로 만든 그 정도 사이즈가 아니고 정말 큰 규모로 돌이 건축물처럼 지어져 있는데 거기에 글귀가 다 적혀 있어요. 뭘 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그래서 음모론자들이 약간 성지처럼 생각하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나와 있는 첫 번째 1번 항목에 전 세계 인구를 5억 명 이상 늘리지 마라. 인구 과밀도를 막아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빌 게이츠가 그거와 비슷한 이야기를 실제로 테드 강연에서도 우리가 인구 증가를 막기 위해서 사람의 이 생식 능력, 생식 기능을 백신이나 어떤 제약을 통해서 컨트롤하면 인구가 증가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실제로 한 적이 있고,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지기 5년 전인 2015년에 앞으로 인류가 수천만 명이 죽는 그런 사고가 발생한다면 그건 아마 전쟁 때문이 아니라 바이러스 때문일 것이다. 그렇게 강력한 경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발생했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벤트 2021 그 모의 훈련 결과에서 전 세계 사망자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제 18개월 동안 약 6,500만 명이 죽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빌 게이츠가 테드 강연에서 이야기한 숫자와 일치하죠. 공부하는 거죠. 네. 그런데 실제로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몇 명이 죽었는지는 모르시죠? 더 죽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안 죽었어요. 생각보다 선방했습니다. 한번 찍어보세요. 2천만 명, 2,500만 명 정도 될 것 같은데요. 2,500만 명이면 대한민국 인구 절반인데요? 근데 전 세계를 그거잖아요. 전 세계. 네, 많아요. 네. 제가 아는 지식상으로는 당연히 사스보다 낫겠죠? 1,000만은 안 넘을 것 같고 한 600만? 저는 찾아보긴 했는데 지금 생각이 안 나서 네. 난 400만? 아, 지금 노니님이 가장 근접한 이야기가 있어요. 네. 이제 추정된 바로는 700만 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망한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노약자, 그리고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는, 원래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망했고요.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비생산 인구, 일을 할 수 없고 생계 유지만 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700만 명이 사망했다. 네, 그렇게 지금 데이터에 나오고 있고요. 저희가 코로나19 사태를 겪고 난 후에 어떤 게 가장 많이 변했을까요? 마스크를 쓰고 다니기. 아. 그렇죠. 그렇죠. 마스크 네. 중요하죠. 잘 쓰고 다니죠. 예전에는 전혀 볼 수 없었는데 요즘은 종종 많이 봅니다. 네. 맞아요. 이제 코로나 터지기 전에는 좀 약간 이상한 상황을 봤는데 그렇죠. 코로나가 터진 후로 마스크를 끼고 다니면 그런가 그런가 보구나. 약간. 인식이 네.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네. 네. 저희가 생각했을 때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거에 익숙해졌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은 다시 대도시에 돌아왔지만 코로나가 딱 터졌을 때 뉴욕의 부동산 값이 말도 안 되게 떨어졌어요. 사람들이 도시를 떠나서 지방으로 이주를 했단 말이죠. 이게 어찌 보면 전 세계적인 문제였거든요. 그렇죠. 도시 과밀도 현상이 그렇죠. 해결될 뻔했다. 네, 뻔했다. 만약에 바이러스가 계속 있었으면 해결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갔겠죠. 이제 네. 사람들이 다. 이 정도 나쁘지 않은데. 네, 저는 그래가지고 만약에 이 세계의 이런 정책을 정하는 분들이 이걸 봤어요. 적당히 바이러스가 있으니까 이런 좋은 현상이 발생하네?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 유지되면 이런 인구 과밀도 현상을 해결할 수 해결할 수 있겠구나. 있다. 네, 그런 생각을 분명히 할 것 같거든요.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중요한 거요? 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거. 바뀐 점에서요? 네, 바뀐 점.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자가근무가 맞죠. 나왔단 말이에요. 네, 자가 네. 여전히 하고 있는 사람들도 여전히 저도 가끔 합니다. 저도 네. 저도 가끔 합니다. 이제 코로나 터지기 전에는 자가근무라는 그 자체가 없었어요. 네. 그런 컨셉조차 맞아요. 없었어요. 맞아요. 이제 월화수목금 풀타임이면 주중에는 항상 오피스에 있어야 되는. 항상 가야죠. 네. 이제 그 코로나가 터지면서 오피스 락다운도 처음 해봤고요. 호주만 한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자가근무라는 세팅을 하면서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이유가 회사 측에서 봤을 때는 프로덕티비티로 봤을 때 그렇게 차이가 많이 없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자가근무를 계속 유지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직원들도 편하고 편하죠. 네. 너무 편하죠. 너무 편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뀐 게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이야기 나오는 게 있습니다. 미국에서.
실제로 유튜브에서 다큐멘터리가 올라간 다음에 10억 뷰를 달성한 그 다큐멘터리가 뭐냐면 플랜데믹이에요. 전 세계 사람들의 이동이 제한되고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움직이고 기업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게 플랜데믹이거든요. 이 플랜데믹을 설계한 사람들은 당연히 미국 사람들이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있다면. 그렇죠. 그러면 일단 지금 이제 구조가 딱 어떠냐? 네. 어떻습니까? 중국이 사고를 치고 그 다음에 미국이 미국이. 득을 보고 미국이 득을받다기보다는 미국이 해결. 그렇죠 해결하는 그런 구도가 됐죠. 그 당시 트럼프 대통령 우리 백악관 이제 라이브 시청자가 네. 20만 명, 30만 명 네. 백악관 브리핑이 그때는 중요하니까. 네. 그렇죠.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나도 중요하니까. 맞아요, 중요하죠. 그렇죠. 네. 그만큼 전 세계의 이목이 백악관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한마디 한마디에 집중을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결국에는 전 세계적인 위기를 닥치니까 해결할 나라는 미국밖에 없다. 이런 인식이 박힌 거예요. 트럼프가 이제 대통령이 돼버린 거죠. 이제. 그렇죠. 그렇죠. 이제 트럼프가 하는 말에 따라서 이제 전 세계 대통령들이 다 그걸 그렇죠. 따라가죠. 따라가는 네, 맞아요. 결국에는 미국이다. 또 미국이 또 미국했다. 음. 이런 이미지가 박히기 시작했죠.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미국과 중국이 양강 체제였는데 현재는 어떻습니까? 중국은 그냥 우리 다 외교 다 끊고 내수 시장 하나 살게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코로나 사태가 발생한 이후로 중국의 원조를 받고 있던 아프리카 빈민국들 거의 대부분의 국가가 모라토리엄을 선언했습니다. 모라토리엄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나 돈 못 내, 뺐지. 대출을 받으면 이자라도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돈 없어, 뺐지. 알아서 해라. 이렇게 되는 게 국가적인 모라토리엄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선언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정말 머리가 좋았던 게 아프리카나 인도 같은 그런 국가의 항만 시설을 전부 다 매입을 했어요. 물류를 잡고 있었단 말이죠. 그 항구를 쓰면 중국한테 커미션이 넘어가는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그때 물류 막혔죠. 네. 그리고 모라토리엄 선언하니까 돈도 안 가죠. 그러니까 중국은 투자한 대비 이득을 하나도 못 본 거예요. 이제 돈을 뽑아야 되는데 이번 팬데믹으로 인해서 미국이 너무 많은 이득을 가져갔다. 비교할 수가 없을 만큼 중국은 정말 막다른 손해를 봤고 그래서 플랜데믹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이 한방으로 인해서 중국과 미국의 상황이 완벽하게 이제 뒤바뀌게 되었다. 우리 저 CPR 검사라고 아시죠? PCR. 아 PCR, PCR 검사. 이건데. 이 PCR 검사를 개발하고 노벨 화학상을 받은 분이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캐리 멀리스 박사인데 PCR이 뭐죠? PCR이 그 Polymerized Chain Reaction이라 해가지고 네. 폴리머라이즈라는 그런 단백질을 그게 체인이거든요. 그 체인을 계속 이제 네.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걸 네. 분해시켜서 그걸 이렇게 반응 테스트를 해서 네. 이제 코로나에 감염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 여부를 앓는 그런 테스트인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증복하는 배수가 정해져 있잖아요. 이 PCR 검사를 개발한 그 박사가 나는 바이러스 검사하라고 이거 만든 거 아니다. 이거는 신빙성이 떨어진다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계속 증폭을 하다 보면 그냥 일반적인 유전자에도 안 나올 것도 나온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비슷한 유전자가 있거든요. 나오니까 이거는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확진자가 10,000명이어도 100명을 만들 수 있고 10명이어도 10만 명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왜 쓰는지 모르겠다. 그거 말고 딴 방법 많은데 왜 PCR가 아니야? 그런데 우리는 PCR 데이터를 보면서 와 100만 명이네. 그렇죠. 저희는 엄청 확신했죠. 네, 1,000만 명이래. 이게 최신 기술 막 이렇게 나오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그게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언제든지 데이터를 조작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팬데믹 사태 때 트럼프 대통령 말고도 또 다른 슈퍼스타가 한 명 있었죠. 네. 힌트. 힌트는 박사입니다. 미국. 네, 미국의 박사고요. 네. 네모나타. 네모났고 거기에 뭔가 집어넣을 수 있어요. 파우치. 오! 맞아요. 네. 누구요? 파우치. 네. 파우치요? 앤서니 파우치. 아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아니요. 안경 쓰신 분 아닌가요? 네. 안경 쓰시고. 미국의 이제 유명한 바이러스 감염병 관련 그런 박사인데 이분이 에볼라 때도 나왔고 조류 독감 때도 나왔고 그리고 돼지 독감 때도 나왔고 그런데 이분이 항상 나와가지고 대처를 한 거는 나중에 후대가 평가했을 때는 개판이었다. 너무 엉망으로 대처했는데 왜 계속 이 사람이 쓰냐. 그런데 또 파우치가 나왔어요. 사태가 터지자마자
미국 주요 인사들이 이 사람을 모셔가지고 백악관에 세우고 그렇게 브리핑을 하고 있단 말이죠. 엘리트들 천지백관인데 그 사람만. 왜 그치? 또 파우치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뭔가 뒷배가 좀 있는 게 아니냐, 미국 전체에서. 그리고 경력자라서 그냥 쓴 거 아닐까요? 뭐 익숙한 얼굴이니까. 경력자 우대. 네, 사람들한테 익숙하니까 그럴 수도 있죠. 이번에도 솔직히 파우치가 한 거는 딱히 없어요. 결국에는 기업들이 다 해결했거든요. 그렇죠. 네, 약간 밸런스 맞춰주는 그런 역할을 하긴 했는데 이분이 계속 나오는 이유가 있지 않겠냐. 약간 빌 게이츠와 비슷하게. 약간의 꼭두각시다. 그렇죠. 무대 위에 고정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경력도 화려하고 매번 나오는 사람이 매번 나오고 있다. 뭔가 이상하다. 사스 메르스가 언제 터졌죠? 2002년도요. 뒤에 RS는 다 똑같잖아요. 사스 메르스. RS 이게 호흡기관, 그렇죠. ME는 미들리스트, 네. SA는 사우스 아프리카.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그 전염병 주식회사 하는 게임이 있거든요. 그렇죠, 있죠. 거기 보면 독성이 너무 높고 전염성이 낮으면 맞아요. 퍼지지 않아요. 맞아요. 맞아요. 적당히 낮고 전염성이 높아야 잘 퍼지거든요. 사스 메르스는 만약에 저희가 플레이였고 퍼트린 플레이였으면 실패한 바이러스예요. 맞아요. 그런데 사스가 2002년이라고 했죠. 코로나 바이러스를 기반으로 한 바이러스가 2000년대 이후로 다 이제 나왔단 말이죠. 많아졌죠. 네, 그런데 현대의학이 발전하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집중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한 때가 1999년부터입니다. 그때부터 코로나 바이러스를 채취해서 이거를 연구하기 시작했고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변이시켜서 인간에게 잘 전파할 수 있는 그런 특허까지 냈어요. 그런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몇 년 뒤부터 사스, 메르스, 코비드-19 이런 게 터지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 현대의학은 이미 거의 고도의 경지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언제든 그냥 그 연구소의 말단 직원조차도 원한다면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가지고 나오는데 정말 많이 힘들긴 하겠죠. 네. 네, 하지만 그 사람들이 정말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팬데믹을 일으킬 수 있을 만큼 그만큼 현대의학이 발전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퍼즐을 맞춰보니까 이거 팬데믹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거는 제 주장이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질병관리자 그리고 바이러스 전문 그런 학자들, 박사들도 터질 게 터졌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관리를 그딴 식으로 하고 이상한 거 계속 테스트하고 이러니까 결국에는 이 지경까지 왔지 않느냐. 네, 그렇기 때문에 플랜데믹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그거죠. 이거는 누군가가 설계한 거다. 자, 그리고 빌 게이츠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터진 다음에 또 추진했던 프로젝트가 한 게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신분증과 관련이 있습니다. 신분증이요? 네. 나 들어봤던 그거 나도 들어봤던 것 같은데? 2020이 들어가고요. 2020. 네, 프로젝트 이름. 그럼 모르는 거. 그러면 뭐? 근데 여러분 디지털 신분증 들어보셨죠? 네. 휴대폰으로 이제 인증하는 네. 거. 우리 많이 썼잖아요, 백신. 한국에 있어요. 네, 맞아요. 빌 게이츠가 미국에 도입하려고 했던 ID 2020 프로젝트였습니다. ID 2020. 네. 이게 어떤 거냐면 만약에 팬데믹이 발생했을 때 네. 우리가 위치 추적을 할 수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 신분증을 이용하면 이 확진자가 어디로 가는지 위치를 파악해서 우리가 거기만 봉쇄하면 된다. 위치 추적으로. 네. 그래서 미국에도 디지털 신분증을 도입해야 된다. 그 이야기했죠. 그런데 당연히 미국에서는 난리 납니다. 가면 그렇죠. 그렇죠. 네. 아니죠. 네. 거기는 자유의 민족인데 그렇죠. 개인 절대 안 프라이버시가 되죠. 굉장히 그리고 중요한. 프라이버시가 네. 너무나도. 그래서 그거는 불가능한데 그 디지털 신분증을 가장 모범적으로 성공적으로 이뤄낸 그런 국가가 있습니다. 중국이요? 한국 아니에요? 그 팬데믹 한정에서는 대한민국이 전 세계적인 모범사대로 뽑힐 정도로. 네. 그때 한국에 있었습니까? 네. 그때 확진자 딱 뜨면 뉴스에 나오잖아요. 네. 몇 시에 뭐, 몇 시에 맞아. 뭐. 맞아요. 맞아, 맞아. 어디에서. 네. 솔직히 미국 사람들이라면 그런 정보가 뜬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거든요. 진짜 첫날에는 뭐 확진자 한 명이 노스브리지 갔다. 뭐 그렇죠. 어느 펍에 가서 뭐 드링크를 마셨다가 그렇죠. 뭐 여기 갔다 여기 갔다 이제 그 뉴스를 보면서 오 참 재밌다. 둘째 날은 또 누가 확진자가 뭐 나왔다 하면 네. 이분은 또 어디를 싸돌아 다녔을까? 내가 거기 갔었을까? 약간 이런 기대를 막 하고 재밌게 네. 봤는데 한 2주 뒤에 그런 소식이 없어졌어요. 그렇죠. 정말 못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근데 한국은 그걸 다 해냈죠. 수만 명이 됐는데도 그걸 다 다 해냈습니다. 했어요, 진짜. 그렇죠. 이게 대한민국이 어찌 보면 정말 훌륭하고 모범적인 그런 사례로 남을 수 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정말 통제하기 쉬운 국가구나. 국민들이 알아서 자기 정보 다 갖다 주고 그렇죠. 맞아요. 만약에 이 팬데믹을 누군가 설계했으면
아, 이 나라는 진짜 모의 실험하기 딱 좋은 국가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게 과연 칭찬받을 만한 일인가? 이게 만약에 노예 제도가 있었다면 정말 훌륭한 그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어찌 보면 이타적이고 어찌 보면 정말 말 잘 듣고 컨트롤하기 되기 쉬운 민족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 플랜데믹의 그 섹션 중에 한 개가 여기 포함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SNS와 검색 엔진의 통제. SNS를 잘 컨트롤하니까 사람들의 생각이 놀러 가는 거예요. 그때 트럼프 대통령의 계정도 막힌 거 아시죠? 아 그래요? 페이스북 블락됐습니다. 트위터도 블락됐고요. 그래서 트럼프가 자기만의 SNS를 만들었어요. 걔는 지금 그거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만약에 대통령 되면 다 뒤졌어 너희들. 네, 구글, 페이스북 너희들 다 뒤졌어. 너희들 다 쪼개버릴 거야. 지금 이를 빡빡 깔고 있습니다. 그때 통제가 많긴 했어요. 네. 제 유튜브 채널도 그때 통제됐죠. 그렇죠. 네. 얘기를 못 꺼냈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저는 네. 이야기를 꺼내다가 그 문구 봤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제 채널을 통제하고 있다. 이 문구 봤습니다. 아 정말요? 네. 와. 실제로. 그런데 이유가 엄청 단순해요. 저는 그때 뭐 음원도 가끔 하긴 했는데 그것보다는 엄청 저명한 의학 채널에 논문을 가져와서 번역해주고 이런 걸 했거든요. 정보들을. 네. 네, 지금 외국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 네. 그런데 그 정보가 너무 빠르다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공포심을 조장합니다. 아직 한국 뉴스에 나오지도 않은 거 네가 왜 계속 들고 오냐. 그렇게 해서 실제로 대한민국 정부가 유튜브 채널을 차단했다 이런 거를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막 항의하고 했었는데 저희 부모님이 정부랑 싸우지 말라고 막 그렇게 그런 적도 있을 만큼 SNS가 통제가 됐고, 그리고 그 당시 투표 상황 봤을 때 바이든과 트럼프가 정말 근소한 차이로 역전됐거든요. 네. 마지막에. 네. 만약에 그때 SNS 기업이 트럼프 편을 손 들어줬으면 바뀌었을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만큼 이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곳에 이 대형 글로벌 기업들의 어떤 스탠스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과 시선이 바뀔 수도 있다. 그렇죠. 이 모든 거는 이번 팬데믹으로 인해서 모의 시험 끝났다. 이번은 모의 시험이었고 이제부터는 이걸 이용해 가지고 사람들을 컨트롤할 수 있다. 그렇게 답이 나왔으면, 만약에 제가 이야기한 게 전부 다 음모론이 아니고 진짜라면 제2, 제3의 팬데믹이 또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 충분히 가능하죠. 실제로 그런 기미가 많이 보이고 있죠 지금.